네, 반갑습니다. 2월 10일, 네, 월요일이죠. 오늘 줌 코칭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그 과제를 자꾸 제출하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아시겠지만 제가 2월까지만 이 줌 코칭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로는 안 할 건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뭔가 제대로 그 기본 폼을 잡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제를 얼른 제출하셔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좀 잘 정리해갖고 향후 나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이드 원장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드 원장님 과제를 내셨는데, 자, 보세요. 지금 위에 경산 하양학원 원장님은 프로필 사진 칸에 뭐가 보이죠? 네. 사진이 등록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이드 원장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거는 프로필에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프로필에다가 적절한 사진을 좀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이드 원장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윤스 재림. 어, 원장님 제가 보니까 아직 그 해운 좌동학원 원장님인데, 블로그를 만드신 지가 얼마 안 됐군요. 요 부분에다가 조금 제 기본 그 편을 보시고, 요 부분부터 정비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배경화면은 좋은데요. 소개 칸, 그리고 인기글, 또 대표글 세팅하는 칸, 요런 데는 제 그 블로그 기본 설정 편 그거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학습법 소개하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신곡초 영어학원 윤 선생, 그리고 큐리메스 학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요. 거기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엄마가 하는 질문들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저학년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원어민 그룹학원에 보냈더니 파티 때만 재밌어 하고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고민들 이야기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우린 이렇게 공부합니다라고 하고 등원 수업 준비 스마트 학습 1대1 학습 지도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런 그 질문들이 오고 또 질문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은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의 포스트에 여러 개의 질문을 다 터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유사한 걸 묶어서 한 종류의 질문으로다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는 다른 포스트에서 또 다루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포스트에 약간 그 포커스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등원과 수업 준비 내용에서 네, 학원이 어디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네, 밝게 인사하고 공부한다는 얘기 하시고, 스마트 학습 어떻게 하고, 복습 어떻게 하고, 네. 그리고 쭉 사진 넣고, 그다음에 본학습에서 간단한 설명하고, 사진 넣고, 연습과 평가하고, 네. 자, 지금 보니까, 텍스트로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사진이 많이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한번 음소거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요, 우리 같은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진이 뭐를 하는 사진이구나, 착착착 감이 잡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외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죠? 동료 원장님들이 이 글을 보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원생들의 엄마가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잘 직관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하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네, 사진은 적절한 양만 쓰시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그거를 친절하게 말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원장님이 하실 말은 뭘까요? 네. 처음에 등원과 수업 준비에서
우리 학원에 등원하는 코스는 어떻고, 처음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하는 루틴은 어떻고, 또 수업의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 수업을 준비하고, 교재를 가져오고, 본학습에 들어가고, 또 복습과 평가하고,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와서 1대1로 코칭받는 과정, 그 과정 하나하나를 충분히 엄마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말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림은 뭐를 하느냐? 사진은 거두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각 단계별로 한 장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많은 사진을 갖다가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많은 사진을 갖다가 어차피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말로, 글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정도만 추가하시는 거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부하는 아이가 실제로 등장하지가 않았죠. 예를 들어, 네, 신곡초 2학년 스마트 복습 누수 걱정 없어요 라는 말을 여기다가 해주셨는데 2학년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제가 신곡초 2학년 아무개다. 그리고 현재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넣어주시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설명이나 사진을 볼 때 엄마가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신곡초등학교 2학년인데 혹은 내년에 2학년이 되는데 자, 저 아이처럼 저렇게 공부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 장치인 거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학습이나 복습, 연습, 평가 이런 거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을 텍스트로 쭉 긁어서 보여주면은요.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장님들은 이 텍스트 긁는 게 잘 안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약간 그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가지고 텍스트가 한눈에 보이게 했는데 텍스트 숫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한 1500자 미니멈이에요. 네,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 되는 길이로 글자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고요. 아래에다가 지도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스마트 플레이스 만드시고 그 지도도 넣어주셔야 되고, 어, 글을 이제 여러 개 써가시니까 함께 보면 좋은 글도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어, 갖추어 나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폼으로 고객과 소통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4번 과제에도 내셨으니까 4번 과제도 한번 볼게요. 해운대 중동 동백초 영어학원 좌동 윤 선생 영어 한우물 파기. 어, 네, 좋아요. 제자 얘기를 하나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동백초 3학년 박재 아무개. 네, 이 친구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해운대 중동 동백초 영어학원. 아마 이 그 지역 그 엄마들은 동백초 보내는 그 엄마들은 동백초 영어학원 검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그러면은요. 이렇게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쓰셨으면은 동백초 영어학원을 정기적으로 검색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몇 등으로 나오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조금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안 보이고 있으면은 키워드에 좀 더 힘을 실어가지고 자꾸 포스트를 올려주셔야 되고요. 상위 노출되고 있으면은 키워드를 조금씩 유사한 거로 베리에이션을 넣어서 하시는 것도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됩니다. 음. 여기에 지금 그 우등생을 소개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두에도, 이게 우등생을 소개하는 포스트라는 게 딱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제목부터요, 해운대 중동 동백초 영어학원에 어떤 우등생이라고, 네, 동백초등학교 몇 학년, 혹은 지난번에 공부해서 지금은 조금 그 형이 된 아이라면은, 어, 우등생 선배 소개하기, 뭐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윤 선생 영어 한우물 파기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제목만 보고 탁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운대 중동 동백초에 다니는 아이가 우등생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려는 거면은 제목부터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요 정도 있죠.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그 아이가 이미 등장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내가 오늘 어머니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서 이미
예고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음,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읽을 때 엄마들이 차분하게 끝까지 각 잡고 읽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 핸드폰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딱 이렇게 앞에다가 거치대 해놓고 한 줄 한 줄 한 줄씩 넘겨가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 딱 들고 슥슥 넘기면은요. 그냥 쭉쭉 넘어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그때 이 첫 화면에서, 이거 내가 끝까지 봐야지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글을 끝까지 안 읽고요. 쭉쭉 한 5초나 10초 만에 끝까지 가버리고, 뭐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닌데 하면서 다른 걸로 이탈해 버린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포스트의 그 평균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면은 체류 시간이 보통 평균 한 4분에서 5분 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원장님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읽어보셔서 그렇긴 한데 원장님들 거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그 체류 시간이 1분 혹은 그 언더로 나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1분만 봐갖고 뭔가 결정이 날 수는 없거든요.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 제목과 이 서론 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저 부분에서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당신이 이 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다라는 거를 꽉 그렇게 넣어 주어야만 끝까지 읽는단 말이죠. 그 서두에 그 동백초 영어학원 동백초 우등생 스토리를 갖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보면 수능과 수시가 마무리되어 가니까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얘기만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론에 바로 오늘의 그 용건에 대해서 딱 예,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요. 자, 이 시기가 되면 유독 생각나는 제자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동백초 3학년 박제 누구 아무개 그냥 저렇게 땡별 하지 마시고요. 이름을 써주세요. 저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시는 거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재영이에요. 박재영 그렇게 하는 거하고 박재땡 하는 거하고는요.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이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저 포스팅, 우리 줌의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분이 제 화면에서는 평촌 트리지아의 반호선 원장님이에요. 반호선 원장님이 들어와서 오늘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반호선 원장님이 반별선 혹은 반호별 이렇게 이름을 쓰면요. 이름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써 있는 이름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 모임이 끝나더라도 저는 반호선 원장님 이름이 기억날 거예요. 제일 위에 있었고 화면이 켜 있고 이름이 온전하게 있으니까요. 엄마도 똑같습니다. 예, 저렇게 별 들어있거나 땡땡 들어있거나 그런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주시고 대신 가명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아이의 인상에 대해서 소개하셨고요. 자, 중학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처럼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부산대 공대에 합격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군요. 네, 좋습니다. 자, 우등생 소개하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아이들을 소개한 거는 잘하셨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 임팩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임팩트가 높지 않냐면요.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오래된 그거를 갖다 다 모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는 괜찮은데 없는 것보단 좋은데 우등생을 소개할 때 더 좋은 방법은요. 내가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아이를 소개하시면 좋아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도 좋고요. 또 그 아이가 비포 애프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처음에 가졌던 고민을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플로우로 가는 거예요. 자, 동백초등학교 3학년 아무개. 처음에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하고 엄마랑 상담한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포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얘가 영어 공부에 재미가 없고 결과도 잘 나오지 않고 하기 싫다고 하고 그랬던가. 그 다음에 중간에는 반드시 원장님이 어떻게 했다는 그 프로세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비포가 있고요, 프로세스가 있고요, 애프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형외과하고 똑같죠? 네, 비포가 있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고 애프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가 들어가고 애프터가 나왔을 때는 원장님이 잘 가르친 결과 이런 모습이 되었고 자신감이 넘치고 점수도 잘 나오고 앞으로 장래 희망도 굉장히 그 좋은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슬슬슬 이렇게 마음이 쫙 올라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좋아했는지, 그리고 원장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마 그 엄마가 보낸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런 걸 딱 붙여 넣고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정말 좋더라. 나는 저 아이가 저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내 인생에 에너지를 준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달라진 동백초 아무개처럼 어머니 자녀에게 지금 현재 영어 고민이 있다면 와서 저랑 상의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시는 거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우등생을 소개하는 것은 목적이 뭐죠? 그 우등생하고 비슷한 모습의 비포 아이들을 지금 상담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시면 조금 관점을 달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원장님 제가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에 이 기본 그 골격은 잘 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을 채우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우등생을 좀 더 확보해 갖고 넣으시면 훨씬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여기는 그거 넣으셨네요. 네. 그 스마트 플레이스 넣으셨네요. 잘하셨고요. 요거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요거 소개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요럴 때는 여기에다가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크다랗게 하나 넣어주시고 잘 보이게. 그 다음에 문장 링크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현재는 지금 URL이 들어있는데 좌산초 우등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 글도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 다음에 그 문장에다가 쭉 그 문장 링크로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을 넣으면은 눌러서 읽어볼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톡톡이 빠졌네요. 톡톡도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이드 원장님은 해운 좌동 IGSE 영어학원이었죠? 네, 계속해서 포스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까지는 네, 코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쓰면 좋은 포스팅 한번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그 음소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한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음소거 요청했으니까 풀려 있을 텐데요. 혹시 내가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하시면은요, 원장님이 셀프로 음소거 눌러가지고 그게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요즘에 매일 한 번씩 원장님들 글을 쭉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관심이 가는 게 있으면 들어가서 꼼꼼히 읽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신학기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신학기를 염두에 둔 포스트를 많이 하세요. 네. 그거 좋은 액션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블로그가요. 제철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거 누구나 다 잘 알죠? 네. 신선한 재료를 가장 좋은 시기에 먹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 바지락, 더덕 이런 것들을 지금 요즘 먹으면 딱 좋은 것처럼 지금 우리 블로그에도 제철 컨텐츠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철 컨텐츠. 자, 그럼 지금 쓰면 좋은 포스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신학기 영어 준비 또는 방학 후 학습 점검.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지금 방학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침에 그 특강 하시느라고 여기 오늘 줌 못 들어오시는 원장님 말씀하셔갖고 제가 봤는데요. 그래요. 특강 하시니까 이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강을 한다는 건 지금 방학 공부를 아이들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포스트에 담아가지고 아직 우리 고객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자, 블로그 포스팅이 고객이 궁금해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제철 컨텐츠를 올려야 그 사람들도 반응을 하고 우리 학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2, 3월 가망 고객 모집을 하는데 유용한 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몇 개 여기 정리해 놓았는데요. 1번은 이겁니다. 네. 신학기 영어 준비 하는 거.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포스트예요. 이거는 신학기뿐 아니라 언제나 하는 포스트인데 시즌에 맞게 옷을 살짝 갈아입혀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새 학기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점검해 보셨나요? 네. 저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고요. 잘 먹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저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너무 듣기만 하시면 사고력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자, 지금 저 신학기 영어 준비 관련 주제라고 써서 제가 네 해줬는데 뭐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까? 네. 25년 봄학기? 25년 봄학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네. 가재울 김현정 원장님이죠. 좋은 아이디어. 네. 네. 또, 제가 지금 뭔가 빠졌다고 말하는 거를, 몇 학년? 네, 그것도 좋아요. 몇 학년? 네. 제가 지금 빠졌다고 말하는 거를 저 제목만 보면은 원장님들이 지금 블로그를 이 정도 해오셨으면은 그냥 한 방에 보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 학교 이름.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제목을 갖다가 넣은 거라 그걸 일부러 하나하나 꽂지 않았어요. 근데 원장님은 저대로 저걸 카피해 갖고 쓰면 당연히 안 되죠. 네. 맞아요. 배산초 3학년 새학기, 뭐, 버그이초 학교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을 저기다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딱 갖다 꽂아야 됩니다. 덕의초 영어학원에서 알려드리는 혹은 개신초 교습소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내 키워드를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는 그냥 기본이어 갖고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새학기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점검해 보셨나요? 저렇게 점검해 보셨나요?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도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점검하는 내용은 뭐로 하면 될까요? 무료 레벨 테스트 같은 거를 갖다가 안에 포함시켜 놓으면 되죠. 내용은 원장님들 이미 선수들이 되셨기 때문에요.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에다가 저 제목을 썼을 때 포함되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고 그걸 포함하고 제목과 글이 어우러지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쓰는 거랑 똑같이 쓰셔도 돼요, 내용은요. 음. 학교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 신학기 영어학습 전략 공개. 이건 뭘까요? 저렇게 쓴다는 거는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학교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 지금 학교 영어 성적이 궁금하세요? 뭐 그런 얘기해도 좋아요. 맞아요. 네. 학교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는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학부모. 엄마가 하는 얘기.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말은 지금요. 학교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라는 질문을 엄마의 머릿속에다가 띵 하고 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지금 엄마는 저 질문을 보는 순간 저걸 원장님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셀프 질문으로 딱 바꾸어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우리 지금 민수가 3학년인데 이제 학교에서 영어 공부 과목으로 시작할 텐데 아빠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이거 학교에서 하는 것만 충실히 하면 되지 뭐. 근데 엄마 마음은 항상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엄마는요, 저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학교에서 하는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학교 영어만 따라가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부 아이들은 됩니다. 네, 정말
스마트한 그 아이들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게 따라가기만 해갖고는 뒤처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런 불안함을 가진 엄마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서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용구 코테이션 하나 딱 인용구 기능으로 잡아 넣고요. 이제 학교에서 영어 공부 시작하는데 학교 영화만 따라가도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넣어놓고 우리 땡땡초 영어학원에 이런 질문 하시는 학부모님이 요즘 유난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원장님이 평소에 맨날 쓰시는 그 포스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학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영어가 정말 잘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실제해서 잘 된 아이들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등장시키고 사진 보여주고 이 아이가 비포에는 이랬는데 애프터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서두에 그런 학교 영어만 따라가도 될까 고민하던 엄마라면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떻겠어요? 라는 이야기로 전개해 가면 되죠. 자, 영어 자신감 키우는 3월 초등영어 학습법 추천. 저건 그냥 좀 플레인하죠? 네. 그래서 저거 3월이 왜 중요한가? 그 이야기 좀 하시면서 초등영어 학습법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왜 그 3번 과제 있잖아요. 우리 학원의 학습법 소개하는 거. 그 학습법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아이가 왜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지 한번 써볼 수 있죠. 그리고 학교 영어 성적이 걱정된다면 우리 영어학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포인트. 저거는 이제 조금 성적 이런 걸 고민하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학년이 올라갔거나 중등부 요 정도까지 그 염두에 두고 쓰시면 좋은 포스트예요. 자, 그러면 신학기 영어 준비 관련 주제로다가 저렇게 네 개의 포스트 제목을 추천했는데 저 중에 그냥 하나만 골라잡아 쓰셔도 되고요. 왜 하나만 써야 됩니까? 네, 지금 2월하고 3월이 주가 몇 주인데요. 한 주에 하나씩 쓰셔도 돼요. 근데 저걸 쓸 때, 어우, 내가 저렇게 많이 어떻게 쓰냐? 너무 고민이 되시나요? 저걸 전부 그냥 완전히 맨 땅에서 새로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를 쓰고 관점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그걸 재활용해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전부 다 신학기 영어 준비 관련 주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만 잘 써놓으시면은요, 그거를 재활용해서 얼마든지 조금 넣고 빼고 해갖고 가능합니다. 뭘 넣고 빼고 하죠? 등장인물, 학습의 음, 어떤 자료, 그런 것만 살짝살짝 교체하면 그 메인 스토리 라인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신학기 영어 준비는 이렇게 하라는 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2월부터 3월까지 일주일에 혹은 2주일에 하나씩만 포스트를 넣으시면은 탄탄하게 운영할 수가 있게 되죠. 포인트. 네. 학년이 바뀌는 3월, 원장님은 학부모신가요? 원장님이 학부모시라면은 원장님도 긴장하실 겁니다. 야, 이거 선생님 어떻게 가서 만나나? 우리 아이 공부는 어떻게 하나? 여러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현재 학습 상황을 체크하고 레벨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무료로 상담까지 해주겠다고 유능해 보이는 블로그를 읽어보니까 유능해 보이는 원장님이 이야기를 건네면 조금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왕이면 새학기 맞이해서 신규 등록하는 사람에게 내가 통 크게 한번 쏘겠다. 이렇게 해갖고 혜택도 좀 하나 포함해 주시면 구색이 더욱 잘 맞겠죠?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반영하셔야죠. 홍보는요, 항상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에만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요, 플레이스도 할 수 있고 또 좀 그렇게 그 해볼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광고까지 진행해 보면은 더 효과적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덩어리는 요거죠. 겨울방학 동안 영어학습 점검하고 보완하는 거. 이거는 살짝 그 경쟁학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던 그 엄마를 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 건드리는 거. 예. 사실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할까요? 다른 학원들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방학 동안에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불만족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후크 해가지고 이쪽으로 당겨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우리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방학 때 어디에선가 공부를 다들 했겠죠? 우리 학원이 아닌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방학 때 공부했는데 전부 다 효과가 막 엄청 나왔을까요? 네, 보통 아이들은 그렇진 않아요. 효과가 안 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거를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원장님 그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에게서 이건 힌트가 있습니다. 왜 방학 때 공부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까? 아니, 방학이 아니라 언제든 간에 공부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항상 있잖아요. 뭘 몇 달을 했는데 아직 못 읽어요. 그쵸? 뭘 했는데 아직 알파벳 대소문자를 정확히 못 가리는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원장님들이 항상 엄마의 고민을 포스트 서두에 쓰시는 그 워딩 있잖아요. 그 워딩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겨울방학에 뭔가 이렇게 부산하게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껄쩍지근한데요? 엄마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코테이션에 넣어가지고 자, 방학 때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었다면 그 원인은 이런 거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똑같아요. 학원에서 우리 학원은 공부 방법이 이렇고요. 원장은 이런 사람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갖고 포스트 하나 완성하면 되죠. 두 번째 주제는 방학 동안에 배운 영어를 새 학기에 어떻게 유지할까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조금은 늘었겠지만 방학 때는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할 일이 많아요. 학교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학교 학사 일정도 따라가야 되고요. 영어만 하나요? 다른 것도 해야죠. 시간도 없을 텐데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두어야 학년이 올라가도 허덕이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데 윤 선생 학원의 강점은 뭐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매일매일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네, 그거를 제대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딱 잡아놓고 하나하나 코칭해 가고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그런 거 조금 언급하시면 좋죠. 방학 때 공부하고 다시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네.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도 있겠지만 이제 신학기 다시 영어 학습 루틴을 좀 만들어야죠. 와서 만들으라고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겁니다. 자, 포인트 이거예요. 원장님들도 학교 다니실 적에 방학을 다 경험해 보셨는데요. 방학을 마치면서 계약할 때, 야, 이번 방학은 뭐 내가 최고로 알차게 보냈는데? 라고 막 뿌듯해 하면서 학교 가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숙제를 다 못하고 뭔가 찜찜하면서 내가 뭐 했나 하면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죠. 네. 원장님들이 뭐 특별히 특이한 아주 익셉셔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후회도 있고 걱정도 되는 때이기 때문에 자, 방학이 지났죠? 새 학기가 시작되죠? 이때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학원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런 걸 잘 도와주는지 이야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요거는 학부모의 관심사 관점으로다가 보여주는 거죠. 약간 그 다양한 엄마들을 터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할까요? 이건 뭐예요? 초등학교 그 예비초 요런 아이들 입학 때 입학식 공부하시잖아요. 저도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 봤는데 그 아이들 한 몇 명만 우리 학원에 딱 데려오면 얼마나 부자가 된 것 같습니까? 저 아이가 내가 잘 키우면 앞으로 몇 년을 쭉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든든한 그 씨 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아이들을 잡는 요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할까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 예비 입학하는 아이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엄마들이 하는 고민은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잘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포스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학년 영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같은 결의 제목이죠. 혹은 영어가 어려워지는 3학년 미리 준비해야 될 포인트. 혹은 지금까지는 엄마표에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초등 저학년이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표 영어 반, 또 어디 보내는 거 반. 그러다가 점점 보내는 쪽으로 이동하는 고 연령대. 저 학부모 관심사 반영은 대개 그런 저학년층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입학식 홍보 같은 거 할 즈음에 저런 거를 미리 포스트를 해 놓으시고
저 포스트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URL이나 QR코드 같은 거로다가 만들어서 URL은 좀 어렵잖아요. 그 막 입력하기가. QR코드로 만들어서 입학식 홍보할 때 그 홍보 전단이나 홍보물에다가 좀 이렇게 딱 스탬핑 해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제가 어머니 이 아이 정말 너무 이쁘네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이 그 노력하고 고민하실 텐데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글을 하나 써놓았으니까 이 영어학원 원장이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써놓은 이 글을 꼭 좀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좀 말하고 전달해 주면요. 뭐 그냥 전달해 줘도 효과가 있겠지만 다르잖아요. 그 원장이 내 눈을 딱 눈맞춤하고 나한테 나를 위해서 썼다고 말해준 그 글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홍보할 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 관심을 보이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후나 3학년 전후가 제일 엄마들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작 시기, 그리고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이 포스트를 통해 제공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장점을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학원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그 사이즈로 보면 대형 학원에 비해서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택은 저학년 아이라면 아무래도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또 학습법은 이런 거라는 거, 뭐 이렇게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강조하는 포스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선생 학원의 차별점은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치 개인 과외를 받는 것 같은 꼼꼼한 코칭이 가능하다는 거. 엄마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완전한 경제적 자유인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유능한 선생님 한 분을 탁 초빙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만을 가르쳐 주게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저 대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십몇 년을. 그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있는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비용은 학원비를 받지만 마치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그 1대1로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꼼꼼히 돌보아 주는 것 같은 교육을 해주겠다고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레벨 테스트, 상담, 체험 수업 같은 것도 홍보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벌써 보니까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저 제목들을 쫙 보시고요. 고르세요. 야, 나는 오늘부터 3월 계약하고 3월 달까지 저 중에 요거 5개를 내가 하겠다. 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스트에서는요, 제목이 반입니다. 제목 5개가 있으면요, 글은 써집니다. 그래서 저 중에 5개 정도 픽업해 놓으시고, 원장님 학원 상황에 맞게 약간 워딩을 변화를 주신 다음에 컨텐츠 발행 플랜을 세우는 거죠. 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블로그 대행 같은 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저는요, 그분을 위해서 몇 개의 컨텐츠 플랜 발행을 딱 세워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딱 동의가 되면은 그대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매번 뭐를 할지 고민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예, 원장님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는 걸 보시고 플랜을 세우세요. 좋아. 5개. 2달 동안 5개.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고, 하는 과정에서 요거 추가 고려사항. 제목은 조금 이렇게 그 티저 광고하듯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학원의 영어 수업 소개 이 제목하고 영어 학원 다니면 정말 효과 있을까요? 이 위에 제목하고 어떤 게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어, 질문. 네. 질문하든가, 뭔가 내가 알려주는 특별한 뭐, 3가지. 그래서 3가지가 뭐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일단. 사람이 일단 궁금하면 들어와서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를 조금 노려보시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반복하겠습니다. 포스트 안에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진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스토리, 실제 사례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 달라진 결과, 엄마나 아이가 보내준 감사 카톡, 뭐 쪽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리얼이구나. 이 학원 찐이구나. 이런 게 좀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 들어있어야죠? 네, 당연히 키워드 들어있어야 됩니다. 위에 일반적으로 소개한 제목에 키워드가 없다고 그걸 그냥 복붙해갖고 키워드 없이 포스팅 하시면은요, 그냥 일기장 쓰시는 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담 없이 상담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거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네. 이거 뭐, 왜 이거 쓰는 거예요? 네. 상담 문의 받아갖고 우리 원생 등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꼭 그거 상담 문의하도록. 그렇다고 본문에다가 막 전화번호 넣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네. 프로필에 있는 번호나 톡톡 또는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달라라는 말을 잊어먹지 말고 넣으세요. 당연히 이거 보면 그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액션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단 말이죠. 꼭 그것도 포함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자, 오늘 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뭘 좀 하면 좋겠다, 뭘 좀 하면 좋겠다, 혹은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하는 게 있으면은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음, 네. 배산 우영 원장님,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생각 중인데. 잠- 음, 네.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이신 분은 챗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이걸 하셔야 돼요.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포스트를 끝까지 써내셔야 됩니다. 네. 써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었으면은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네. 엄마들에겐 전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지금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번 더 줌 미팅이 있을 거예요. 그거로 줌 미팅은 이제 완전히 종료될 거고, 그 이후로는 제가 몇 개의 글을 더 올리기는 할 거예요. 예. 근데 몇 개의 글을 계속 올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글도 잘 따라오시면서 좀 보시고요. 어, 제가 있는 동안 저를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단톡방을 유지하고 이 단톡방으로 뭔가 정보도 드리고 질문이 오면은 좀 도움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동안 그렇게 충분히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요. 주변에 지난번에 지난주였던가 어떤 원장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 원장님은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한 주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퇴직 인사 글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라기도 하고 조금 반성도 했습니다. 원장님들 전체가 계신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걸. 그분은 이런 거 있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도 열심히 해볼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원장님하고 친한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갖다가 아직 안 하고 있거나 우리 단톡방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요, 조금 알려주세요. 네. 그분들은 사실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본사에서 이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을 오픈할 때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오픈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우리의 동료이고 우리 윤 선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데 함께 힘을 보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면 더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